노래는 안 해요. 오늘은 그냥 말 없는 시간이 좋아요.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요. 그러게요. 그게 좀 더 두근거리잖아요? 오빠, 이 자리에 당신이 있는 거, 나 진짜 후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들이 끝날 때까지만 그냥 집중해줘요.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그 웃음, 그 손짓, 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표정이었다. 오빠, 오늘 밤 내가 마신 건 술이 아니라 당신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내 아내였다. 믿었던 내 아내였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한양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오션 드리모의 갑판 위에서 성진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아내 은주의 얼굴이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환한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보, 잘 보여? 은주의 목소리가 위성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둘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졌죠. 응, 잘 보여. 오늘도 혼자 저녁 먹었어? 성진의 질문에 은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는 듯한 시선. 그 순간 성진의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아니, 친구랑 먹었어. 맨날 혼자 먹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혜진이가 불러내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죠. 은주는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요. 5년 전 결혼식 날처럼 빛나던 그 머리카락이 지금은 푸석해 보였습니다. 성진은 한숨을 삼켰어요.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죠. 한양해운의 1등 항해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연봉도 1억이 넘었고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결혼 전에는 3등 항해사로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였죠. 은주와 연애할 때는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직후 1등 항해사로 승진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6개월 승선, 3개월 휴가, 이 패턴이 반복되는 삶이었죠. 승진 축하해. 이제 우리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때 은주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그녀는 몰랐던 거죠. 승진이 가져올 긴 이별을. 은주야, 이번에 돌아가면 아기 가지자고? 또, 은주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성진은 움찔했어요. 미안. 내가 또 그 얘기를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냥 6개월이 너무 길어. 화면 속 은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진은 손을 뻗어 화면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애정의 감촉만 느껴질 뿐이었죠. 결혼 5년, 하지만 실제로 함께한 시간을 다 합치면 2년도 안 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성진은 배에 올랐어요. 은주는 공항에서 울었죠. 금방 돌아올게. 6개월이면 돼. 그때는 정말 금방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특히 혼자 남겨진 사람에게는요. 여보, 나 이제 들어가야 해. 당직 시간이라. 성진의 말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조심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성진은 망망대해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마치 은주의 눈가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이를 가져야지. 그럼 은주도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성진은 몰랐습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은주가 이미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갈매기 한 마리가 배 위를 날아갔습니다. 마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아침 7시, 은주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하나.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앉던 자리였죠.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정말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년에 6개월은 혼자였으니까요.
연애할 때는 3개월마다 만났는데 그때가 그립다. 은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꼭 일자리를 구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6개월만 일할 곳을 찾으시는군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최소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분을 원합니다. 아, 그게 남편이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벌써 10번째 거절이었죠. 대졸 학력도 경력도 있었지만 6개월이라는 조건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순간 노트북 화면에 뜬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외로운 주부들의 모임. 같이 수다 떨어요.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채팅방은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이야기에 시끌벅적했어요. 오늘도 혼자 점심 먹는 중입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벌써 2개월째네요. 신임님 환영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는 은주가 조심스럽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선원이라 6개월씩 집을 비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헐, 6개월이요? 대박.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견뎌요?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만날까? 하지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먼지 하나 없는 가구들. 완벽했죠. 하지만 그게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은주는 고민 끝에 대화창에 답변을 썼습니다. 금요일이요? 좋아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은주는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외출 화장을 했던가요?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어색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은비 씨죠?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들이 장기 출장이나 해외 근무 중이죠. 와인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위로가 됐죠. 2차 갈래요? 근처에 분위기 좋은 술집 있어요. 은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뭐가 급할까요? 좋아요. 그날 밤 은주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실의 웨딩 사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성진은 지금 바다 위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외로움은 죄책감보다 더 강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이제 혜진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모임은 어느새 화요일, 목요일로 늘어났죠. 처음엔 조용한 와인바였지만 점점 부킹 술집, 클럽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은주 씨,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말에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친구들이랑 가끔 약속이 있어서요. 남편분은 언제 오시나요? 안 그래도 이웃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러다 성진이 귀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은주는 외출을 자제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벽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야,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잖아.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좀 쉬려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은주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댄대. 남편도 없는데 맨날 밤에 나간다고. 아, 진짜? 그 참견쟁이들. 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만 있어. 근데 답답해 죽겠어.
언니, 사실 나 가끔 다른 일 하는데 같이 해볼래? 다른 일? 돈도 좀 되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 눈 피해서 할 수 있어. 관심 있으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자.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일주일 후 목요일 저녁. 은주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검은색 스타렉스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은비 씨죠? 혜진이가 말했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끈적했어요.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은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처음이신가 봐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손님들이랑 술 마시고 노래하는 거예요. 달빛 노래방.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평범한 노래방처럼 보였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요. 은비라고 하세요. 본명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불빛과 음악 소리가 은주를 감쌌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언니, 신입이에요? 이쁘시네. 걱정 마요. 여기 손님들 다 신사분들이에요. 은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요? 은비 씨, 7번 룸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 셋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오늘 즐겁게 놀아봐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술잔을 건넸어요. 원샷.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졌죠. 은주 아닌 은비가 되니까 모든 게 가벼워졌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죠. 은비 씨, 정말 매력적이네요. 처음 듣는 칭찬에 은주는 볼이 빨개졌어요. 집에서는 그저 아내였지만 여기서는 은비라는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새벽 2시. 은주는 검은 스타렉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내가 번 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오늘 밤 느꼈던 살아있음의 감각이었죠. 은주는 거실에 웨딩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안해, 성진아. 하지만 나도 숨을 쉬어야 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은주가 은비로 살아가는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밤, 은주는 이제 달빛 노래방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비라는 이름을 부르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은비 씨, 12번 룸이요? 혼자 오신 손님이래요. 은주는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새빨간 립스틱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죠. 은주와 똑같은 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강준혁입니다. 앉으세요. 은주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은비가 아닌 은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사실. 회사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왔다가 혼자 남았어요. 준혁은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은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구나. 저도, 아니, 그런 기분 알 것 같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우미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준혁은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비 씨도 외로우신가 봐요?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물어봤던가요? 다들 외롭죠, 뭐. 그러게요. 우리 모두 외로운 성 같아요.
준혁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은비 씨, 이 차는 안 나가실 거죠? 그냥 이야기나 하다가 가고 싶어서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이 차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정말로 그저 대화를 원하는 것 같았죠.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 변호사인 아내, 일주일에 사흘은 해외에 있다는 것, 아이 없이 10년을 살았다는 것. 은주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론 진짜 신분은 숨겼지만요. 전 노래를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가수가 꿈이었죠. 정말요? 한 곡 들려주실래요? 은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은비가 아닌 은주로서. 노래가 끝나자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설렘을 잊고 있었던 게.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은주 자신도 놀랄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올게요. 그가 나간 후 은주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였죠. 도우미가 손님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노래방에 도착했어요.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죠. 오늘은 안 오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준혁이 들어왔어요. 기다리셨어요? 그의 미소에 은주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준혁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그들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전했어요. 이 차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이 사람은 나를 은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은주는 점점 준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준혁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 씨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 준혁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빠와 있으면 행복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 은주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어요. 은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후에야 둘이 떨어졌습니다. 은주 씨, 오빠,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준혁이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둘은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준혁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달빛 노래방에 가지 않았어요. 매니저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은비 씨, 손님들이 계속 찾는데 왜 안 나와요? 죄송해요. 이제 그만둘게요. 그녀에게는 이제 노래방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으니까요. 바로 강준혁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은주는 한강공원에서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죠. 은비가 아닌 은주로서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기다렸어요?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죠. 은주는 1시간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아무도 그들이 불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요?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좋아요. 준혁의 집으로 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은주는 그곳에서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봤어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은주가 준혁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현실은 늘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준혁의 얼굴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밤에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왜 자주 늦냐고. 표정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했죠. 회사 일이 많다고. 준혁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죄책감이 미칠 것 같아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잠시만 연락 자제하면 어떨까요? 준혁의 말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잠시가 영원이 될 거라는 거.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혁은 돌아섰고 은주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주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준혁의 연락은 없었어요. 일주일, 2주,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졌죠. 그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간 거구나. 은주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노래방 일도, 준혁도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은주야, 나 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성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만에 귀국이었죠. 은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준혁에게 있었어요. 3개월의 휴가 기간, 은주는 최선을 다해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고 함께 여행도 갔죠. 하지만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성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주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도, 가끔 슬픈 표정을 짓는 것도. 새벽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는 은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혁의 번호를 눌러봤지만 용기가 없어 끊었어요. 그는 이제 행복할까? 가족과 잘 지내고 있을까? 은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진은 잠든 척하며 그런 아내를 지켜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의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성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은주가 확실히 달라졌어. 지난 3개월 동안 성진이 느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몰래 확인하는 핸드폰,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성진을 볼 때 그 죄책감 어린 눈빛. 여보, 밥 다 됐어. 이리 와. 은주의 목소리에 성진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성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맛있게 차려진 밥상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너무 완벽해.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은주야, 내가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별일 없었어. 왜? 그냥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똑같은데. 은주는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성진이 출항 준비를 하던 날, 은주가 미용실에 간 사이 성진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번에 가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겠어. 성진은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 은주가 절대 입지 않을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찾았어요.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니 매주 현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뒤지다가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달빛 노래방 마이너스 매니저 김 실장.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은비 언니, 다음에도 잘 부탁해요. 성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비, 노래방,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달라진 모습, 화려한 옷들, 정체 모를 돈. 아니야, 은주가 그럴 리 없어. 성진은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이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여보, 나 이번에 가면 6개월 후에 봐. 공항으로 가는 길 성진이 말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은주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성진은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구나. 공항에서 헤어진 후 성진은 곧바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로 돌아와 한 건물 앞에 섰어요. 김명수 사설탐정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제가 없는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 6개월의 기록을 조사한 거군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성진은 은주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성진은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보고서, CCTV 캡처 화면들, 그리고 증언들. 3개월 전부터 달빛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은비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2개월 전부터 강준혁이라는 남성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계속했어요. 노래방 밖에서도 자주 만났고 이건 모텔 CCTV입니다. 성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감사합니다. 성진은 간신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돌아왔을 때 성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탐정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불을은 안 켜고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느꼈나 봐요. 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은비가 누구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달빛 노래방, 거기서 일했지? 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어떻게... 다 알아. 3개월 전부터 시작한 일. 그리고 강준혁이라는 남자. 성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일을 해? 성진도 울고 있었어요.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외로웠어. 6개월씩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게 이유가 돼?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화장이 처참했어요. 너는 모를 거야. 빈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난 너를 생각했어. 우리 가정을 생각했다고. 성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정? 1년에 반은 없는 남편과 무슨 가정이야? 은주의 말에 성진이 움찔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다른 남자와. 사랑했어. 그 사람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진의 안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졌어요. 그래, 알겠어.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로. 나도 미안해. 더 자주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성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사람 맞나?
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도 행복해.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 달 후, 부산항. 성진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요. 선장이 다가왔어요. 박 항해사,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이번엔 8개월 항해야 긴 여정이 될 거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성진은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이게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성진은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작은 물보라와 함께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성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했습니다. 더는 의심할 필요도 기다릴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곳에는 은주가 그들의 추억이 그리고 깨진 약속들이 남아 있었죠. 성진은 조타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어요. 혼자이지만 자유로운 항해가.